여러분, 새벽에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뭐부터 보십니까? 계좌부터 켜시는 분들 많으시죠? 손가락은 차트를 누르고 심장은 내려앉고 머릿속은 계산이 아니라 후회로 가득 차고 나는 왜 하필 이걸 샀을까? 또 스스로를 몰아붙이게 됩니다. 특히 QLD, TQQQ 같은 레버리지 들고 계시면 그 감정이 더 날카롭습니다. 오르는 날엔 내가 천재 같다가도 하루만 흔들리면 내가 바보 같아지는 그 롤러코스터, 그게 제일 지칩니다. 그런데요, 진짜 무서운 건 하락이 아니라 하락이 왔을 때 내 머리가 어떻게 망가지는지입니다. 레버리지는 숫자보다 감정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투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자책하기 시작합니다. 가족 생각나고 대출 생각나고 애들 학원비 떠오르고 내일 출근해야 하는데 잠은 안 오고 그래도 손은 계속 새로 고침을 합니다. 여기서 한 번만 멈추고 아주 이상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QLD, TQQQ를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가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목적은 뭡니까? 돈이 목적이 아니라 돈이 가져다주는 자유가 목적이셨던 거 아닙니까? 그 자유를 위해 시작했는데 지금은 레버리지가 여러분의 자유를 빼앗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찰리 멍거라는 사람의 아주 단순한 삶, 그리고 그 단순함이 왜 QLD, TQQQ 같은 레버리지 투자자에게 치명적인 힌트가 되는지 그걸 대본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한 남자가 어느 날 찰리 멍거를 만나러 갑니다. 주소를 찍고 도착했는데 집이 너무 평범합니다. 그 흔한 현대식 쇼룸 같은 느낌이 아니라 1950년대에 지었을 법한 단정한 집 그대로입니다.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주변을 한 바퀴 돌면서 주소가 틀렸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그 집이 맞고 그 집이 바로 찰리 멍거가 오래전 사서 그냥 계속 살던 집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머리를 한 대 맞으셔야 합니다. 부자는 화려할 거라는 기대, 성공하면 티가 날 거라는 착각, 그게 우리를 계속 흔듭니다. QLD, TQQQ도 비슷합니다. 수익률이 화려해야 한다는 욕심이 붙는 순간 원래의 계획은 조용히 죽습니다. 조용히 오래 살아남는 투자, 이건 생각보다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극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자극이 레버리지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멍거는 반대로 갑니다. 겉으로는 조용합니다. 집도 조용하고 생활도 조용하고 말도 과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미친 듯이 날카롭습니다. 그 조용함이 그냥 성격이 아니라 철학입니다. 불필요한 장식은 없애고 중요한 것만 남겨서 판단을 더 정확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QLD, TQQQ를 하면서 망가지는 포인트는 대부분 한 가지입니다. 판단이 틀려서가 아니라 판단을 내리는 환경을 스스로 망쳐서입니다. 뉴스를 너무 많이 보고 단기 변동을 너무 가까이서 보고 남의 수익 인증을 너무 자주 보고 나도 지금 당장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압박에 갇힙니다. 그리고 결국 손이 먼저 움직입니다. 이게 레버리지 투자에서 제일 비싼 실수입니다. 멍거에게 배워야 할 핵심은 돈 버는 기술이 아니라 돈을 버는 사람이 되기 위한 환경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건 투자법보다 훨씬 위입니다. QLD, TQQQ는 특히 그렇습니다. 멍거를 만난 사람은 말합니다. 멍거가 자기에게 이런 이유로 만나자고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쇼에서 센서블, 그러니까 상식적이고 괜찮아 보였다고요? 여기서 두 번째 힌트가 나옵니다. 상식적인 사람처럼 보여서 만나고 싶었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시장에서 가장 비싸게 팔리는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화려한 분석 능력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끝까지 버티는 능력입니다. 특히 QLD, TQQQ는 끝까지 상식적으로 버티는 사람이 결국 가장 이상하게 많이 가져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함정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버틴다는 건 아무 생각 없이 존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멍거가 좋아한 건 단순함이지만 멍청함이 아닙니다. 단순한 원칙을 만들고 그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그 구조 안에서만 움직이는 겁니다. 그게 상식입니다. 멍거는 늘 질문을 많이 했다고 하죠. 자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상대에게 질문을 쏟아붓습니다. 여기서 QLD, TQQQ 투자자에게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습관이 나옵니다. 차트를 보기 전에 질문부터 하셔야 합니다. 오늘 내가 이걸 사거나 팔 이유가 원칙에 적혀있나? 아니면 감정에 적혀있나? 내가 원하는 건 수익인가? 아니면 불안을 잠재우는 버튼인가? 지금 내가 누르는 주문 버튼은 내 미래를 사는 건가? 내 불안을 파는 건가? 질문을 먼저 던지면 이상하게 손이 느려집니다. 손이 느려지는 순간 레버리지에서 생존 확률이 급상승합니다. 멍거는 돈을 목적이 아니라 도구로 봤다고 합니다. 이건 말은 쉬운데 실제로는 거의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익률로 자존감을 측정해버리기 때문입니다. QLD, TQQQ가 오르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떨어지면 나는 무능한 사람처럼 느낍니다. 이게 제일 위험합니다. 돈이 도구가 아니라 돈이 내 존재를 증명하는 심판이 됩니다. 그 순간부터 투자는 투자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생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먼거식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돈은 도구입니다. 도구는 휘두르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도구가 나를 휘두르면 그건 투자가 아니라 중독입니다. QLD, TQQQ는 도구로 쓰면 강력하지만 심판으로 모시면 사람을 찢어놓습니다. 먼거는 삶이 길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90대에도 또렷했고 거의 100세 가까이까지 살았습니다. 삶이 길다는 말은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동시에 던집니다. 첫째, 지금 망한 것 같아도 끝난 게 아닙니다. 둘째,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아도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한 번에 크게 이기는 게 아니라 오래 살아남는 겁니다. 레버리지 투자에서 오래 살아남는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속도를 압니다. 자기 스트레스 한계를 압니다. 자기 계좌가 견딜 수 있는 흔들림을 압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만 베팅합니다. QLD, TQQQ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레버리지는 변동성이 커서 똑같은 하락이 와도 체감 공포가 몇 배로 증폭됩니다. 그래서 원칙이 없으면 하락장에서 손절하고 반등장에서 추격하고 그 두 번의 행동으로 계좌가 죽습니다. 이 패턴은 진짜 흔합니다. 그런데 먼거의 단순함을 가져오면 구조가 바뀝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나는 QLD, TQQQ를 산다. 단 나는 내가 정한 기준 아래에서만 산다. 나는 기준을 지킨다. 단 기준을 지키기 위해 현금과 분할을 준비한다. 나는 오래 들고 간다. 단 내 인생이 무너질 정도의 사이즈는 만들지 않는다. 이 세 줄만 제대로 지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절반의 실수는 사라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속으로 말하십니다. 그러면 수익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이 왜 나오냐면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레버리지를 하는 이유가 단 하나로 고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빨리 커지고 싶다? 그 마음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운전대를 잡으면 사고가 난다는 겁니다. 먼거는 운전대를 감정이 아니라 구조가 잡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빠르지 않았지만 끝까지 갔습니다. 먼거가 했다는 말 중에 이런 것이 있죠. 바보도 운영할 수 있는 회사를 사라. 이걸 투자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바보인 날에도 유지할 수 있는 전략을 쓰십시오. 여러분은 매일 똑똑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피곤하면 판단이 망가지고 기분이 흔들리면 원칙을 배신합니다. 특히 밤에, 특히 손실 중에, 특히 가족이 자고 있을 때 그때가 가장 취약합니다. 그 취약한 시간에도 지킬 수 있는 전략만이 진짜 전략입니다. QLD, TQQQ도 똑같습니다. 시장 좋을 때는 누구나 계획을 말합니다. 문제는 시장이 여러분을 바보로 만드는 날입니다. 그날에도 자동으로 굴러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수는 분할로 고정하고 매도는 규칙으로 고정하고 계좌 확인은 시간으로 제한하고 뉴스는 하루 한 번만 보고 내 기준표를 메모장 맨 위에 붙여두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바보인 나를 대비하는 장치입니다. 먼거의 철학은 바로 이겁니다. 인간의 약함을 전제로 구조를 설계한다. 또 하나, 먼거가 말하는 단순함은 이런 방향입니다. 복잡한 설명이 필요한 아이디어는 위험하다. QLD, TQQQ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사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문장이 길어지면 이미 위험 신호입니다. 금리와 환율과 지정학과 옵션 만기와 인공지능과 반도체 사이클과 심리와 추세와 누군가의 발언까지 다 엮어서 그래서 오늘은 무조건 오른다. 이런 식으로 길어지면 그건 투자라기보다 자기 합리화에 가깝습니다. 단순하게 줄이셔야 합니다. 내 기준선 아래다. 분할 매수한다. 내 기준선 위다. 일부 익절한다. 내 기준선 애매하다. 아무것도 안 한다. 이 정도로 단순해져야 레버리지가 여러분의 뇌를 못 뚫습니다. 먼거는 좋은 회사를 나쁜 가격에 싸게 사는 것보다 좋은 회사를 좋은 가격에 사는 게 낫다고 합니다. 이 말을 QLD, TQQQ에 그대로 꽂아 넣으면 이런 문장으로 바뀝니다. 바닥을 맞추려다가 멘탈이 깨지느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가격에서 꾸준히 사는 게 낫습니다. 레버리지 투자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바닥을 맞추려는 집착입니다. 바닥을 맞추면 기분이 좋아서가 아니라 바닥을 맞춰야만 내가 정당화되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먼거는 정당화가 아니라 축적을 선택했습니다. 정답을 맞추는 게임이 아니라 시간이 내 편이 되게 만드는 게임을 했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먼거는 비교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남이 뭘 타는지, 남이 어디 사는지, 남이 얼마나 벌었는지 그걸로 자신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목표가 돈 자체가 아니라 자유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QLD, TQQQ를 진짜로 하시려면 비교를 끊으셔야 합니다. 비교는 레버리지 계좌에서 가장 비싼 수수료입니다. 남이 이번 달에 몇 배 벌었다는 이야기를 보는 순간 여러분의 원칙은 조용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무너진 원칙을 다시 세우는 데는 돈보다 더 큰 비용이 듭니다. 시간과 자신감과 에너지가 같이 나갑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여기까지 들으시고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주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오늘 당장 적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레버리지 투자에서 먼 거를 멘토로 삼는다는 건 더 공격적으로 매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더 단순하게, 더 꾸준하게, 더 덜 흔들리게 하라는 뜻입니다. 첫째, QLD, TQQQ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하셔야 합니다. 감당이라는 건 수익률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의 문제입니다. 내가 밤에 잠을 자는가, 가족에게 짜증을 내는가, 업무 집중이 무너지는가, 이게 기준입니다. 만약 레버리지를 들고 나서 삶이 망가지고 있다면 그건 비중이 과합니다. 수익률이 아니라 삶이 경고를 보내는 겁니다. 둘째, 분할 매수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 장치입니다. QLD, TQQQ는 하루 이틀의 흔들림이 큽니다. 단번에 들어가면 그 흔들림이 여러분의 심장을 먼저 때립니다. 심장이 흔들리면 손이 흔들리고 손이 흔들리면 원칙이 찢어집니다. 그러니 분할 매수는 먼 거식 단순함으로 가는 문입니다.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내가 약하다는 걸 인정해서 분할을 하는 겁니다. 셋째, 매도도 단순해야 합니다. 익절을 어디서 할지, 일부 익절을 할지 아니면 리밸런싱을 할지 이걸 미리 정하지 않으면 수익이 나도 흔들립니다. 이게 진짜 아이러니입니다. 손실에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 수익에서 더 흔들립니다. 조금만 더 먹고 싶고 조금만 더 가면 인생이 바뀔 것 같고 그래서 계획이 또 무너집니다. 멍고는 이런 유혹을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목표가 확실했습니다. 자유, 단순, 호기심, 그리고 지속. 넷째, 공부는 예측을 위한 게 아니라 실수를 줄이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멍고는 정신 모형을 이야기합니다. 여러 분야를 조금씩 공부해서 세상을 보는 렌즈를 늘립니다. QLD, TQQQ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해서 내일 오른다를 맞추려 하면 그건 거의 항상 실패합니다. 대신 공부를 해서 내가 언제 흥분하는지, 내가 언제 겁먹는지, 내가 언제 확증 편향에 빠지는지 그걸 알아내셔야 합니다. 그게 진짜 수익을 만듭니다. 다섯째, 생활을 키우는 속도를 계좌 수익률에 맞추지 마십시오. 멍고가 보여준 건 돈이 늘어도 생활은 조용히 유지하는 힘입니다. 레버리지로 돈이 커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생활을 먼저 키웁니다. 좋은 차, 더 큰 집, 더 비싼 취미, 더 많은 구독, 더 자주 여행.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자유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돈이 늘었는데 더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더 묶입니다. 그게 멍고가 제일 싫어하던 방향입니다. 여기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QLD, TQQQ를 들고 새벽에 심장이 내려앉습니까? 손실이 무서워서도 있지만 사실은 내가 잘못된 사람처럼 느껴져서입니다. 그 감정이 여러분을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QLD, TQQQ는 여러분의 능력을 증명하는 시험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건설하는 도구입니다. 도구는 휘두르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주인이 되시려면 단순한 원칙과 지킬 수 있는 구조와 비교를 끊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멍고가 평생 보여준 가장 무서운 능력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은 계속 궁금해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계속 질문했습니다. 그게 그를 젊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QLD, TQQQ를 하시면서 수익률만 바라보지 마시고 자기 자신에게 호기심을 가져보십시오. 나는 어떤 순간에 무너지는가? 나는 어떤 말에 흔들리는가? 나는 어떤 욕심에 스스로를 배신하는가? 이걸 알아내는 순간 레버리지는 위험한 칼이 아니라 정확한 공구가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찰리 멍거식 단순함으로 QLD, TQQQ 매수 기준을 문장 3개로 고정하는 방법, 그리고 하락장에서 멘탈이 깨지지 않게 계좌를 설계하는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벌기 전에 먼저 자유를 되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하게, 단단하게, 오래가는 투자. 그게 진짜 이기는 쪽입니다.